네, 안녕하십니까. 정부장입니다. 오늘 정말 대한민국에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진 풍경이라고 그러나요? 예, 봤습니다. 사실 이게 뭐 우리가 서울의 봄에 나오는 그런 모습이죠. 사실 서울의 봄이라는 게 그 민주당 쪽 사람들이 본인들을 미화하려고 만든 영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본인들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전두환 노태우 쪽을 이제 나쁜 쪽, 그리고 김재규라든지 뭐 정승화 이런 쪽을 또 이제 좀 약간 좀 우호적인 어떤 쪽으로 뭐 장태환이라든지 이렇게 만든 영화인데, 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본인들이 이제 미화하려고 하는 쪽이 아니라 본인들이 욕하려고 하는 쪽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지금 민주당 쪽입니다. 내가 말했지, 현직 대통령에게 지금 권력을 뺏으려고 지금 어떻게 보면 그 관저로 지금 쳐들어가서 대통령을 체포하려고 하는 쪽이 지금 민주당 쪽, 그리고 그 영화에 나오는 정승화 쪽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 쪽인 거죠. 그러니까 참 보면 역사의 아이러니죠. 어떻게 보면 참 그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어? 그러니까 참 민주당이라는 것이 말이 민주지, 예? 하는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뭐 누차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얼마나 지금 무리수를 두며 민주적인 어떤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것은 절차를 중요시 여기니까 민주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라는 게 그 절차를 중요시하지 않을 때는 인간은 동물이 돼요. 특히 이제 가장 무서웠던 시절이 바로 프랑스 대혁명 때잖아요. 그러니까 프랑스 대혁명 때 우리가 소위 왕정을 무너뜨리고 그 귀족들을 다 이제 잡아 죽이면서, 명분은 얼마나 좋아요. 자유평등 박애. 근데 실제로는 엄청난 학살. 그게 이제 프랑스 혁명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루이 16세 때보다 더 많이 사람을 죽인 게 로베스피에르였죠. 그걸 보면서 진절머리를 친 사람이 바로 몽테스키에 같은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지배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법의 정신이라는 책도 쓰고, 그리고 홉스가 리바이던, 만인에 대한 투쟁을 우리는 경계해야 되고 다수의 폭력을 경계해야 된다. 존 홉스의 리바이던 이런 것들이 나왔던 이유가 바로 이제 지금의 사태를 보고 이제 지금의 사태를 예견한 거죠. 선배들이라 그러나요? 우리 선조들이 지금의 사태를 예견하고 이제 그런 책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모습들 지금 오늘 아침부터 하루 종일 보여줬던 거죠. 사실 보면은 오늘 이렇게까지 이제 결과가 나올지는 몰랐어요. 사실 좀 걱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걱정했냐면, 저는 솔직히 이제 경호처라는 데가 원래대로 이제 교과서대로라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본인들은 법에 의해서 절차에 의해서 우리는 민주당 대통령이든 또는 국민의힘 대통령이든 간에 우리는 경호처다. 즉 말하자면 우리가 모시는 대통령을 우리는 법에 의해서, 경호처 법이라든지 또는 형사소송법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법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지키는 거지, 우리가 뭐 내가 국민의힘 대통령인데 내가 국민의힘 소속이니 이런 거하고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정상이고, 또 그렇게 한다 그러면 저는 당연히 국가 기밀이 지금 잔뜩 들어가 있는 대통령 관저를 공수처가 진입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건 이제 교과서적인 얘기고 실제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봤을 때 저는 걱정했던 것이 이제 어떤 그런 다중의 힘, 그리고 다수의 어떤 권력의 앞에서는 사람이 약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공수처장은 가지 않았지만 공수처 수사관들이나 뭐 공수처의 직원들, 뭐 검사들이겠죠. 또 뭐 경찰 기동대는 아니라고 하지만 경찰관들 수십 명이 갔지 않습니까?
그 다중의 힘에 눌려서 또 이제 민주당 의원들은 뭐 또 말리면은 뭐 뇌란 선동죄네, 뇌란 동조죄네 이렇게 막 얘기를 하니까 이게 잘못하면 멸문죄를 당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걱정 때문에 뭐 경호처장이라든지 또 경호처에 이제 있는 직원들이 그냥 본인들의 어떤 직분과 상관없이 법에 정해져 있는 본인들의 의무와 상관없이 그냥 무장해제를 하실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솔직히 좀 했었습니다. 그 우려를 좀 한 거죠. 근데 그런 우려를 정말 일거에 딱 시원하게 쓸어버렸던 것이 오늘 하루였던 거죠.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나라가 살아있구나. 물론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뭐 공권력이 죽었다, 뭐 오늘 공권력 종언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뭐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많은 보수 지지자들이 오늘 그 경호처장이 했던 행동 또는 경호처장의 어떤 그런 당당한 모습 이걸 봤을 때 저게 아직 보수가 살아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물론 이건 지금 워낙 이 대한민국이 양쪽으로 이제 나누어져서 뭐 민주당 지지하거나 또는 뭐 국힘 지지하는 사람들이 너무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영상을 찍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공감대를 많이 가져간다는 것이 이제 불가능할 정도로 지금 이 시국은 그냥 본인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현재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뭐 양 진영이 너무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제가 이제 생각하는 바에서는 정말 경호처장이 정말 잘했다라는 생각이 너무 들었어요. 오늘 하루는 정말 어떻게 저렇게 교과서적으로 해낼 수 있었을까? 그리고 뭐 다 나온 얘기지만 신문에 뭐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를 근거해서 정확하게 법규에 의해서 우리는 경호처가 해야 될 일을 수행한다. 그러니까 공수처에서 이제 나와서 체포영장을 발부했고 또 발부한 체포영장을 가지고 집행을 하려고 할 때 이제 그 얘기를 했단 말이죠. 우리를 막으면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경호처 직원들은 또 반대로 법에 의해서 우리도 정당하게 직무를 진행하는 겁니다라고 서로 이제 부딪혔죠.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저는 둘 다 참 모르겠어요. 각자의 입장이 있겠지만 우리가 뭐 둘 다 멋있었다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공수처도 뭐 공수처 직원들도 뭐 공수처장이 시켰으니까 하지 뭐 본인들이 뭐 직접 나와서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공수처장이 시킨 공수처 직원들 그리고 경호처장이 시켜서 한 경호처 직원들을 봤을 때 정말 어떻게 보면 좀 다이나믹하다. 대한민국 참 다이나믹하고 뭔가 민주주의가 죽은 게 아니라 오히려 민주주의가 살아있는 것 같다. 왜? 그래도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도 유혈 충돌은 없어요. 뭐 아무리 뭐 촛불 시위되니 또는 뭐 태극기니 뭐니 해도 지금 이 첨예한 상황이라도 대한민국이 지금 유혈 충돌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뭐 어떤 총기 사고 나는 것도 없고 그런 걸 봤을 때 아직 한국은 그래도 민주주의 국가 맞구나. 그리고 아직은 서구 선진국 맞구나라는 생각이 아직까지는 듭니다. 물론 서로 이제 주장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뭐 한쪽에는 뭐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면 내란 선동죄로 뭐 고발을 하네 뭐네 이런 건 있지만 좀 그 얘기도 좀 웃기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뭐 정청래가 뭐 헌법재판소에다가 탄핵 소추한 것 중에서 내란죄 빼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참 그 얘기도 참 우습더라고요. 왜 본인들이 그러면 무슨 죄로 탄핵 소추를 한 건지를 본인 스스로가 망각하는 어떤 그런 행동을 한 건데 같은 민주당 지지자들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혀를 차는 얘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기용을 한 것을 내란죄라는 것 때문에 탄핵 소추를 한 건데 탄핵 소추를 할 때 내란죄를 빼달라고 한다는 얘기는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참 보면 또 그것도 뭐 치킨 반 후라이드 반도 아니고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위반한 것만 가지고 가고 그리고 검사들이나 공수처에서는 내란죄로 조사를 받고 뭔가 보면 이 민주당 쪽 사람들은 그냥 본인들 편의대로 생각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본인들이 생각하기 편한 방식대로 가는 거고 세상이 정해져 있는 이치로 가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그러고 싶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그냥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죄는 빼주고 하고 싶고 형사적으로서는 뭐 공수처라든지 검사들은 내란죄만 수사를 해줘. 뭐 헌법 같은 거 빼고. 그러니까 뭐 비빔밥인데 나는 거기서 도라지는 빼줘요. 또는 고사리는 빼줘요. 뭐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아주 재밌는 분들이야. 아무튼 뭐 그런 결과가 또 어떤 방향으로 튈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민주당한테 이익되는 방향으로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아무튼 오늘 하루 상황은 전 세계 어떤 선진국도 물론 이런 일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런 일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게 민주주의 후진국이냐?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지금 각자가 각자의 주장을 하면서도 정확하게 질서가 유지되고 있고 그리고 법에 의해서 계속 이제 법에 의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뭐 경호처에서는 경호처법이라든지 또는 형사소송법을 근거를 대고 있고 공수처에서는 또 형법을 근거를 대고 있단 말이죠. 뭐 내란죄라든지 뭐 이런 개념으로. 근데 어쨌든 각자들이 지금 법을 얘기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뭐 법을 얘기 안 하고 나는 그냥 하고 싶어서 막 때려부시고 뭐 이런 게 아니란 말이야. 그리고 오늘 또 이제 경호처에서는 공수처가 현관문을 뜯고 들어온 거 가지고 또 그거 가지고 이제 또 고발을 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법에 호소하는 상황을 가져가고 있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현실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더 재밌는 것은 이게 지금 행정부,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민주주의라는 것은 상권 분립이잖아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이 세 개로 나눠져 있는 이 상권 분립이라는 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헌법 책 안에만 들어가 있는 그냥 관념적인 개념인 줄만 알았는데 이게 대한민국에서 지금 현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삼권이 분립돼 가지고 서로 견제한다. 이건 정말 저는 헌법 책에서 나오는 그냥 어떤 문구만인 줄만 알았는데 이게 지금 실제로 한국에서 재현되고 있어요. 행정부가 지금 입법부랑 서로 싸우고 있다. 한쪽은 비상계엄령을 선포해서 헌법을 문란했다 하고 있고 한쪽은 다수의 탄핵, 줄탄핵을 함으로써 탄핵을 남발함으로써 오히려 행정부의 어떤 국가기관을 흐트리고 있다. 그리고 그 사이를 지금 정해주고 그 사이에 접점을 가지고 거기서 옳다 그르다를 이제 잡아줄 부서가 지금 어떻게 사법부인 거죠. 그러니까 행정부랑 입법부와 사법부가 완전히 서로 물고 물려서 서로를 견제하고 있는 정말 환상적인 이 균형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물론 이제 그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입법부가 믿고 또 민주당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행정부가 믿겠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그냥 제3자 입장에서 보거나 봤을 때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참 균형 잡힌 나라구나라고 생각을 저는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뭐 의회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뭐 머리에 뿔 달린 사람처럼 보이는 거죠. 지금 뭐 민주당뿐만 아니라 이재명을 따르는 사람들 자체들이 거의 좌파에 현혹돼 가지고 또는 중국에 현혹돼서 정말 대한민국의 국익을 갉아먹는 그런 사람으로 보이겠지만 그냥 제가 유체 이탈을 해가지고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다시 저의 입장으로 돌아와서 오늘 하루에 있었던 일은 정말 어떻게 보면 오늘 공수처장인데 자꾸 경호처장이 정말 어떻게 보면 자기 일을 열심히 해줬고 그리고 본인의 직분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리고 경호처에 있는 모든 직원들이 오늘 정말 본인들이 역사에 남을 본인 인생에 남을 하루를 보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경호처장이란 분은 아마 향후 어떤 상황이 오든 민주당이 뭐 정권을 잡더라도 그 사람이 잘못했다라고 손가락질은 못할 것 같아요. 왜? 그 사람은 어떤 대통령이 와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정말 이 다음 뭐 대선에서 이재명이 대통령이 대선 안 되겠지만 만약에 그 사람이 뭐 진짜 뭐 어떻든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천만 분의 하나라도 대통령이 됐다 하더라도 그 이재명도 저렇게 방어를 해야 되는 것이 또 경호처장인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오늘 경호처장을 욕해서는 안 되고 오늘 경호처장이 한 일을 가지고 처벌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건 민주당이 정권을 잡아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어떤 정당이 집권을 해도 오늘같이 경호처장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아무튼 이건 오늘 하루에 있었던 어떤 그 경호처와 공수처의 그 입씨름뿐만 아니라 몸싸움 그리고 정말 이 대치 이 모습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현상이었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봤을 때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물론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정말 오늘 하루가 뭐 공허하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참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제는 이제 법원으로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더 이상 이제 어떻게 보면 어떤 강제 수사라든지 이런 걸로 가지 않고 이제 어떻게 보면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헌법재판소 가서 이제 본인이 소명을 하고 또 일일이 본인이 뭐 설명을 한다면서요. 뭐 생방송은 아니지만 녹화를 찍어가면서 그냥 거기서 소명을 하고 그리고 본인이 이제 정말 법률 전문가로서 본인이 할 얘기를 다 하는 그런 모습으로 좀 갔으면 좋겠어요. 이제 더 이상 뭐 뇌란죄 체포네 뭐네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제가 봤을 때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뭐 강제 수사를 진행하지 말고 헌법재판소에서 결과 박근혜 때처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서 이루어지면 될 것 같다. 거기서 인용되면 인용되는 대로 뭐 수사를 진행하면 될 것이고 거기서 만약에 기각이 되면 기각이 되는 대로 또 그 판단에 따라야 된다. 이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은 강제적으로 뭔가를 어떻게 보면 이렇게 군중의 힘에 의해서 하지 말고 이제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는 쪽으로 가자. 그리고 이제는 대한민국 경제 그리고 전국의 안정을 도모해야지 여기서 다시 또 뭔가 집단의 힘을 빌어서 서로 세력 싸움을 하는 것은 이제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영상 올렸습니다.